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어제 경북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해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TK 지역을 방문한 일정이었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하회마을은 1984년도에 예전에 그 집안에서 하는 가신으로서 자, 훈훈한 분위기의 영상인데 연휴 기간 이제 막바지에 지방 일정으로 이 TK 지역을 콕 집어서 갔습니다. 네. 여기에도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걸까요? 뭐 우선은 취임 이후에 아직 TK 지역을 한 번도 방문 안 하셨으니까 뭐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대통령 선거 전에 올 4월 12일 날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TK 지역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포함해서 이제 크고 작은 지방의원 선거까지 6군데의 재선거가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그때 자유한국당이 6곳 모두를 이겼습니다. 네. 물론 대통령 선거 때는 조금 후보의 그 득표율이 달라졌습니다만 예. 그래서 이제 8개월 앞둔 지방선거를 앞두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적진이라고 할 수 있는 TK 지역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유, 뭐 추석 연휴 때 공약까지는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앞으로도 연휴가 네. 월요일도 지금 휴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일을 휴일로 한 이유가 예. 국내 관광 산업도 활성화시키고 지금 불황인데 소비 수요도 좀 진착시키는 의미에서 했던 네. 거 아닙니까? 네. 특히 그 민속촌 이런 데 방문을 좀 권유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 기왕에 앞으로 휴일도 남고 그래서 관광 산업도 활성화시키고 예. 또 국내 소비 수요도 진작시키는 의미에서 안동 하회마을 갔던 거죠. 네. 거기는 또 우리 유승용 선생 고택이 있고 특히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8.15 경주식 때 언급했던 이상용 임시정부 국무령을 지냈던 예. 그분 그 고택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가서 춤도 추고 예. 이렇게 했던 거죠. 예를 정치적인 그런 TK를 선정했다면 대구를 가가지고 뭐 지역공학도 얘기하고 그래야죠. 뭐 기사에서는 뭐 흥에 겨워서 춤을 췄다 이러지만은 다소 좀 어색하시고 좀 불편해하는 모습으로 사실 좀 비춰지기도 조금 했습니다. 민망해하시는 부분이 네.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편안한 뭐 방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정치적인 의도도 조금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방명록 작성한 걸 보니까요 제조 산화와 증비 정신을 새깁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안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뭐 안동하면 서해 유성룡 선생하고 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두 단어 모두 유성룡 선생과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네. 제조산하는 이순신 장군께서 이제 네. 유성룡 선생에게 보낸 조국을 다시 네. 재건하자는 의미고 또 서해 유성룡 선생이 임진왜란 이후에 쓴 저서가 징비록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두 단어 모두 서해 유성룡 선생과 깊이 관련이 있는 단어를 골라서 네네. 방명록을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뭐 여기에 딱히 그러니까 제조 산하나 아니면 증비가 또 최근에 뭐 적폐청산이다. 뭐 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또 일각에서는 해석을 그걸 또 겨냥한 뭔가 중심을 둔 게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당연히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쓰러진 나라를 다시 세운다라고 자꾸 말씀을 예. 기회 있을 때마다 하시는데 사실은 뭐 쓰러졌던 것은 나라는 아니고 정권이 쓰러졌던 것이죠. 근데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제조 산하의 의미도 담고 네네. 있고 또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소위 얘기하는 뭐 일부에서는 적폐청산이라고 하고 예. 다른 쪽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보복이라고 하고. 합니다만 네. 그런 함축적인 의미를 둘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또 혹시 다른 의미? 예, 저도 그 유성룡 옛날 영의정 지냈던 분, 그분 옛날 이순신 장군 관계 속에서 아까 우리 전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제조 산하 징비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제일 중요한 국정 과제를 적폐청산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촛불 때도 이게 나라냐고 이게 나라냐 안 하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외쳤고 물론 나라와 정부를 구별해서 한 건 아니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조 산하라는 그
그런 굵기를 쓴 것 같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참 저기 방문했죠. 그래서 예, 노무현 그랬었죠. 대통령 또 개성 정부고 그러니까 두 번째라고 하죠. 저렇게 예.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추석 연휴가 길어서 청와대도 모처럼의 좀 휴식을 취했을 법도 한데요. 하지만 지금 뭐 현안들이 너무나 또 많이 쌓여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연휴 기간에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 수뇌부와의 회동 직후에 폭풍 속의 고요라는 네. 발언을 해서 또 한 차례의 논란을 일으켰어요. 이 폭풍 속의 고요가 결국에는 뭐 이란을 지칭한 것이냐, 아니면 IS를 겨냥한 것이냐, 아니면 북한을 겨냥한 것이냐, 이걸 두고도 해석이 분분한데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지금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당면 과제가 역시 북핵 문제가 아닌가 예. 싶습니다. 그래서 뭐 해석은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그 뜻은 절대 트럼프 대통령이 안 가르쳐 주죠. 그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가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을 정도로 이제 네. 소위 그 협상의 대가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지금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알게 될 것이다라는 말만 그렇죠. 반복하고 있죠. 계속 던지기만 하고 네. 어떤 그러면서 북한의 변화 아니면 변하지 않았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경고를 계속 던지고 있는데 네. 그것이 이제 실제로 북한이 끝까지 버티고 소위 얘기하는 벼랑 끝 전술로 나왔을 때 트럼프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무엇이냐. 그거는 뭐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뭐 외교적 압박과 경제 제재를 통한 뭐 해결책이 그렇죠. 있을 거고요. 그게 끝까지 안 통할 때 이제 소위 얘기하는 군사적 옵션을 네. 뭐 내포하면서 이렇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네, 그 백악관에서도 적들에게 미리 군사 행동을 뭐 예고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말도 또 나왔습니다. 굉장히 좀 서로 간에 위협적인 발언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풍부하고 다양한 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예. 대통령이 내가 요구를 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북한을 의미한 것 같긴 한데 네네. 그 폭풍 속의 전야란 말이. 근데 이게 또 이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그 유명한 리얼리티 쇼 그 진행자였잖아요. 이 리얼리티 쇼라는 게 손에 네. 땀을 주게 하는 거거든요. 막 궁금증을 일으키면서. 그래서 CNN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과 혼란을 이렇게 야기하는 그런 리얼리티 쇼 사유자 같은 얘기는 좀 하지 않는 게 좋겠는가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리얼리티쇼 사회자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가장 관심인 거는 이제 트럼프가 실제로 군사적인 행동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결정적인 마지막에 그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두 분의 생각이 다소 다를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은 뭐 중동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군사적 옵션은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당장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 27만 명 정도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예.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을 포함해서요. 그들의 안전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첫 번째로 그렇죠. 신경 써야 될 요소고 그리고 네. 경제적인 여건이 이미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한 절반 정도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건이 중동을 공략할 때 하고 한반도를 생각할 때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그래서 더욱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핵 탄두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가 위협받는 상황은 가장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것은 막아야 되는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교적 뭐 어떤 경제 제재를 통한 해결을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만 예. 네. 미국 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자기 임기 중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미 돼버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그 어떤 선택지까지도 끝까지 놓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내 본인 상황도 좀 안 좋고 또 뭐 여러 가지 본인 그 처지도 그렇게 해서 좀 서두르지 않나 이런 게 좀 걱정이 돼요. 북핵 문제를 본인은 해결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이 못했는데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어쨌든 북한에 대해서 대대적인 경제 제재를 6개월 하고 나서 예. 안 되면 뭐 다른 걸 고민해보겠다는 게 지금 그 정설인 것 같은데 네. 지금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워낙 이게 비밀 베일에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선제 공격을 해도 어디 한 군데 중요한 데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 군데를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하기도 힘들고 이래서 상당히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피해를 안 주면서 예.
선제 타격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듣고 볼 때 네. 저는 쉽지 않으라고 보고 네. 지금에 와서 이 제재를 6개월 기다린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또 미국의 카터 대통령 같은 분은 되도록이면 빨리 특사를 파견해서 네네. 북한과 협상을 해서 예. 핵과 미사일이 완성되기 전에 아직 완성이 안 됐거든요. 핵과 미사일이 완성되기 전에 현재에서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대안을 좀 찾아봐라. 그건 북미 수교거든요. 네네. 그래서 북미 수교에 대해서 좀 언지를 주고 하면서 예. 그런 주장도 좀 일부 있고 또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그런 주장이 있죠. 네, 지금 우리 정부도 이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요. 국회 동북아 평화협력의원 외교단이 지금 미국에 가서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라고 미 의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실행인가요? 저는 사실은 대단히 위험해 보일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니까 지금 그렇습니까? 우리 정부가 미국이나 서방 네. 국가를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는 예. 대한민국은 북핵을 용납하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한반도의 비핵화를 끝까지 이뤄내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 최악의 결론은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북한과 미국 간에 예. 그 북핵을 지렛대로 삼아서 북한이 협상력을 높인 이후에 북한과 미국 간의 직접 교섭을 통해서 사실은 그 전부터 북한이 주장해 왔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뭐 거기서 뭐 의미 없는 네. 선언적인 무슨 상호 불가침 선언이나 이런 게 따르겠죠. 근데 정전 상황을 법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종료시키고 평화협정에 따르면 논리적으로 거기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결과가 주한미군의 축소 내지는 철수가 논리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예.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북한이 수십 년 전부터 기획해놨던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미국을 포함한 동맹과 힘을 합쳐서 북핵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네. 지금 국회에 이제 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네. 주축이 예. 된 의원 외교단이 가서 던지는 메시지가 한반도의 전쟁은 절대 안 된다. 그건 어떻게 보면 예. 미국으로 하여금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은 포기하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남한이 북한의 편을 드는 것처럼 네. 그렇게 비춰질 수 이렇게 있다. 비춰질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위험해 보이는 것이고 사실은 전쟁에 대비해야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전쟁 위기 속에 전쟁은 절대 안 한다. 우리는 평화를 고수하겠다고 부르짖는 것은 역설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전쟁을 부르는 마법의 주문을 외우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북한 편을 드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다라는 지적이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실 것 같아요.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우리 야당에서는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김대중 대통령이 6.15 선언을 하시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을 때 합의 본 게 있습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주한미군은 철수 안 해도 될 수 있고 동북아 평화조정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철수를 안 해도 되게 됐다는 얘기를 김정일 위원장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약속도 받아냈고 뭐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평화협정 입구로 주한미군 철수는 아니다라는 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게 대원칙이죠. 그렇죠. 그런 대원칙을 얘기하는 거지. 예. 북한이 미국이나 우리 남한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했는데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목숨을 걸고 전쟁을 막아야 된다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북한이 쳐들어오면 그걸 제압을 능력이 갖춰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닌 걸 알고 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평화적인 경제 제재. 네. 사실 경제 제재 이것도 이 국제법상으로 이것도 사실 전쟁입니다. 경제 전쟁이에요. 예, 이런 면에서 놓고 볼 때 경제 제재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 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서 북한이 이 평화적인 회담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게 올바른 전략이지 않겠나 이런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짧게 한 말씀만 예. 드리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김정일을 만나서 그 이후에도 국내에서 당시 북핵과 관련한 여러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북한은 북핵을 개발할 핵무기를 개발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네.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김정일한테 핵무기 관련한 약속은 못
넣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네. 국회 동북아 평화협력 의원 외교단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반대축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오는 네. 23일이죠. 홍준표 대표 등으로 대표단을 꾸려서 미국을 방문해서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에 줘야 피력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정동영 대표께서 씨알도 안 맥히는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수 있는 맞습니다라고 대안이라고 얘기했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군사 전문가들 얘기도 미국의 전략 자산을 순환적으로 상시 배치하고 또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갖고 이런 것들이 전술핵 배치보다도 훨씬 현실 가능하고 효율적이다. 더군다나 전술핵 배치할 경우는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죠.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도 전혀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더군다나 전술핵 배치를 하게 되면 아까 우리 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볼 때는 전혀 좀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다.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얼마 전에도 미국 갔을 때 그리 좋은 반응을 얻지는 못했다라고 전해졌는데 왜 또 간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최후의 어떤 그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든지 예. 아니면 북핵에 대한 어떤 그 포기를 못 시켰을 때 그렇다면 지금 뭐 핵 잠수함 말씀을 하십니다만 핵 잠수함의 능력은 바닷속에 오래 머물 수 있다는 것이죠. 뭐 3개월이 됐던 예. 6개월이 됐던 재래식 잠수함과 달리. 근데 바닷속에 오래 머물면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무기가 재래식 미사일밖에 없다면 별 효과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거기서 쏠 수 있는 무기가 한계가 있다면. 그래서 핵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사실은 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핵이 사실상 어떤 인정이 된다면 아니면 북핵을 포기시키는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전쟁 억지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남한에 그것도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하려면 NPT를 우리가 탈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군이 보유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미국은 지금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최종적인 어떤 대비책이다. 먼 미래를 그렇죠. 내다보는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각 정당이 활발하게 미국을 방문해서 본인들의 이제 의견을 전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미국의 정부의 입장을 변화시킨다거나 아니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죠. 사실은 우리의 어떤 외교적 활동이 전혀 예. 영향력이 없다면 그건 대한민국 전체 외교가 실패했다는 얘기밖에 예. 안 되는 것이고요. 적어도 남한이 북한 편을 들지 않는다. 아니면 북한의 입장을 동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 정도는 던져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국무부를 비롯해서 국방부가 셈법이 복잡할 텐데 네. 여러 가지 선택지를 늘려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번 추석 때 안보와 더불어서 정치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지방선거도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짧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지방선거 8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번에 지난 대선에서 주목받았던 사람들이 또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한 분씩 가장 화제가 되고 또 가장 관심이 높을 것 같은 건 좀 짚어주시죠. 그래서 뭐니 해도 지방선거의 꽃은 서울시장 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 서울시장이 과연 누가 되느냐. 지금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실상 서울시장 3선에 도전하겠다고 네. 그런 입장을 뭐 내비치고 보이고 있는데 있죠. 예. 전례는 전혀 없습니다. 서울시장을 3번 한 사람도 없고 네. 사실은 뭐 전혀 없죠.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왜 3번을 해야 되는지도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재밌는 건 역대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서울시장은 항상 야당이 이겼어요. 그랬었죠. 내년 선거도 지켜봐야 되지 네. 않나 싶습니다. 예. 그 한마디만 아까 네. 덧쳐서 말씀드리신 외교 안보 분야는 좀 통일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사드 저 중국의 그 경제 그 제재 우리나라에 대한 그 뭐 관광 이런 거 제재 문제로 네. 민주당에서 야당 의원들 송영길 의원이 갔을 때 네. 그 당시 저 여당이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비난은 않고 있습니다. 제발 좀 외교 안보는 통일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 박원순 시장이 3선이지만 보궐선거로 됐기 때문에 네. 완전 3선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박원순 시장이 거의 다 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박영선 의원이 좀 네, 열심히 얘기가 하고 나오고 계시고 있고. 네. 네. 그다음에 강남에 또 우리 여성 의원인데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전 의원인가 그분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지방선거는 이 후보가 너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주로 당을 보고 찍는 그런 예. 경향이 거의 우세합니다. 그런 걸 놓고 볼 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잘 해내면 네. 내년에는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예, 무조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습으로 사실 좀 비춰지기도 조금 했습니다. 민망해하시는 부분이 네.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편안한 뭐 방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정치적인 의도도 조금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방명록 작성한 걸 보니까요 제조 산화와 증비 정신을 새깁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안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뭐 안동하면 서해 유성룡 선생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두 단어 모두 유성룡 선생과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네. 제조산하는 이순신 장군께서 이제 유성룡 선생에게 보낸 조국을 다시 네. 재건하자는 의미고 또 서해 유성룡 선생이 임진왜란 이후에 쓴 저서가 징비록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두 단어 모두 서해 유성룡 선생과 깊이 관련이 있는 단어를 골라서 네네. 방명록을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뭐 여기에 딱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앞으로도 연휴가 네. 네. 월요일도 지금 휴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일을 휴일로 한 이유가 예. 국내 관광 산업도 활성화시키고 지금 불황인데 소비 수요도 좀 진작시키는 의미에서 했던 네. 거 아닙니까? 네. 특히 그 민속촌 이런 데 방문을 좀 권유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 기왕에 앞으로 휴일도 남고 그래서 관광 산업도 활성화시키고 예. 또 국내 소비 수요도 진작시키는 의미에서 안동 화해마을 갔던 거죠. 네. 거기는 또 우리 유승룡 선생 고택이 있고 특히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8.15 경축식 때 언급했던 이상용 임시정부 국무령을 지냈던 예. 그분 그 고택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가서 춤도 추고 예. 이렇게 했던 거죠. 예를 정치적인 그런 TK를 선정했다면 대구를 가가지고 뭐 지역공학도 얘기하고 그래야죠. 뭐 기사에서는 뭐 흥에 겨워서 춤을 췄다 이러지만은 다소 좀 어색하시고 좀 불편해한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걸까요? 뭐 우선은 취임 이후에 아직 TK 지역을 한 번도 방문 안 하셨으니까 뭐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대통령 선거 전에 올 4월 12일 날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TK 지역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포함해서 이제 크고 작은 지방의원 선거까지 6군데의 재선거가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그때 자유한국당이 6곳 모두를 이겼습니다. 네. 물론 대통령 선거 때는 조금 후보의 그 득표율이 달라졌습니다만 예. 그래서 이제 8개월 앞둔 지방선거를 앞두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적진이라고 할 수 있는 TK 지역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유 뭐 추석 연휴 때 공약까지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조 산하나 아니면 증비가 또 최근에 뭐 적폐청산이다. 뭐 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또 일각에서는 해석을 그걸 또 겨냥한 뭔가 중심을 둔 게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당연히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쓰러진 나라를 다시 세운다라고 자꾸 말씀을 예, 기회 있을 예. 때마다 하시는데 사실은 뭐 쓰러졌던 것은 나라는 아니고 정권이 쓰러졌던 것이죠. 근데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제조 산하의 의미도 담고 네네. 있고 또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소위 얘기하는 뭐 일부에선 적폐청산이라고 하고 예. 다른 쪽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보복이라고 하고. 합니다만 네. 그런 함축적인 의미를 둘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또 혹시 다른 의미로 예, 생각하십니까? 저도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어제 경북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해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TK 지역을 방문한 일정이었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내 마을은 1984년도에 예전에 그 집안에서 하는 지는 가신으로서 자, 훈훈한 분위기의 영상인데 연휴 기간 이제 막바지에 지방 일정으로 이 TK 지역을 콕 집어서 갔습니다. 네. 여기에도